반갑습니다. 차트 분석남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매물대 차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활용하면 현재의 주가 포지션에서 앞으로의 지지 저항을 파악하고 언제 매수 매도해야 할지 계획을 잡고 대응하기에 꽤나 유용하기 때문에 잘 공부하셔서 매매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또 매물대 차트의 경우 이름은 차트지만 일반 차트와는 그 원리와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잘 연구하고 분석을 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신 후에 활용하셔야 합니다. 매물대 차트의 경우 일반 차트상의 해석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오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게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또 그 내용을 영상이나 책으로 매물대 차트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하고 잘못 전파하면서 와전되고 또 그렇게 배우신 분들이 막상 실전에서 사용해 보려니 막히는 부분도 많고 잘 맞지도 않는 것 같으니 다소 평가절하가 된 대표적인 지표가 아닌가 합니다. 차트상에는 캔들과 거래량 같은 핵심 지표들 말고도 좋은 매매 포지션을 찾기 위해 참조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좋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다양한 매매 스타일과 성향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해석하고 활용하기에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10개도 넘는 지표들을 차트 안에 우겨 넣으면서 남발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가장 최적화된 지표를 최소화해서 선택하고 또 그만큼 신중히 선택받은 지표이니만큼 그 지표만큼은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주식 차트 해석에 있어서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물대 차트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처럼 기본 차트 화면에서 차트 설정 등의 메뉴를 선택 후 차트 목록에서 현재 설정된 봉 차트에서 매물대 차트로 변경해 줍니다. 화면처럼 기존의 봉 차트에서 매물대 차트가 적용된 화면으로 변경되었으며 만약 본래대로 되돌리고 싶으시면 다시 차트 목록에서 봉 차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매물대 차트의 세부 옵션 조절을 위해서는 매물대 차트의 이름 또는 캔들을 더블 클릭하면 옵션 창이 나오게 되며 캔들의 양봉과 음봉의 영역 채우기를 해제하여 매물대의 중첩된 모습을 겹침없이 보게 한다든지 매물대의 색상 변경 또는 기본 수치로 되어 있는 설정 값인 매물대 수 10개를 20개 등으로 확장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매물대 수 설정에 대해 궁금증이 많은 줄로 압니다. 키움증권 또는 대부분의 HTS는 기본값이 1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수치를 그대로 쓸지 또는 특정한 수로 변경해서 쓰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격의 폭이 큰 장기간의 차트를 볼 때는 수치를 크게 또 가격의 폭이 적은 차트를 볼 때에는 수치를 10 정도로 작게 설정해서 보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폭이 달라질 때마다 이 수치를 변경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현실적이지도 못한 만큼 수치를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는 20 정도로 고정시켜 사용하자는 것이 현실적인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상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키가 130cm부터 2m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학교 전체의 키를 조사해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칸으로 쪼개어서 키의 분포를 나타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만약 학생들의 키가 비슷비슷하면서도 그 집단의 수가 적은 상황에서 그 반의 학생 키의 평균은 160cm인데 너무 세부적으로 1cm 단위로 조사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입니다. 즉 평균치 근처인 159cm에는 5명, 160cm에는 0명, 161cm에는 5명이 있다면 이 반은 160cm 전후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분포하는 것이며 매물대 차트라면 160cm를 기준으로 상당히 많은 매물이 존재함에도 설정값을 너무 높임으로써 160cm에는 매물이 없는 것으로 왜곡시키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종합하면 가장 이상적인 수치는 가격 폭이 크게 분포되어 있는 차트는 매물대의 수도 그에 맞게 키우고 가격 폭이 작다면 매물대의 수도 작게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지만 이것을 매번 달리하여 기준을 잡고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20 정도의 수치로 고정시켜 놓고 사용한다면 큰 무리가 없이 절충을 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매물대 차트를 설명하시는 분이나 또 사용을 하시는 분께는 잘못 정립되어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은 차트를 크게 보고 단기 스윙을 하는 사람은 차트를 좁게 보는 것과 동일하게 매물대 차트 또한 장투하시는 분은 크게 단기 스윙은 좁게 보며 해당되는 매물대의 크기와 주가의 위치를 보면서 매수 매도를 대응하면 된다고 대부분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해석은 실제 매물대 차트를 활용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류가 많고 상투적인 해석입니다. 장기 투자를 하든 단기 스윙을 하든 차트를 가능한 크게도 보고 의미 있게 끊어서 좁게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할 차트 해석법이지만, 매물대 차트의 경우 이와는 별개로 장투를 한다고 크게 보고 단기 스윙을 한다고 좁게 보는 것은 매물대 차트 해석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즉, 차트가 보여주고 있는 추세의 움직임과 자신이 매수의 포지션이냐 또는 매도의 포지션이냐에 따라서 그 차트를 크게 보는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지, 자신이 장투냐 단기 스윙이냐에 따른 매매 스타일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나무꾼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가는데 이 산의 높은 특정 고도 이상에는 호랑이가 다닙니다. 나무꾼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상의 높은 곳은 당연히 가지 않고 그 지점까지 갔다면 다시 내려옵니다. 차트라면 그 지점이 매물대의 저항인 것입니다. 산의 아래쪽에는 주막들이 있습니다. 그 술맛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저 아래 주막에 가서 막걸리를 한잔하면 힘이 나서 휴식을 조금 취한 후에 다시 산을 오르며 나무를 하게 됩니다. 주막은 그렇다면 매물대의 지지로서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꾼이 이 위와 아래를 오고 가며 나무를 하듯이 캔들도 지지와 저항을 오고 가며 주가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호랑이가 있을 때와 주막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호랑이가 만약 사냥꾼에 의해 잡혔고 주막 술맛이 주인이 바뀌는 바람에 완전히 변해버렸다면 나무꾼에게 이전의 호랑이가 나오는 경계 지점은 의미가 없고 주막도 그러합니다. 즉, 지지저항으로서 과거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을 현재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끔 반영해 놓은 채 차트 해석을 한다는 것은 신뢰도에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주 삼성전자로 따져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기본인 만큼 차트를 크게 보시고 매물대를 해석하라고 막연히 설명하고 또 매수 매도에 활용하려고 할 때 그럴듯하게는 들리지만 이것이 실제 적용 값어치가 있는 설명인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20년치 기간값으로 키웠습니다. 2000년대 형성된 매물만이 밑에 가득할 뿐 위에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매물대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만원, 2만원이 올 때나 매수할 때 물릴 가능성이 극히 적다는 메시지만을 읽을 수 있을 뿐이고, 위에 있는 50보, 100보를 따지는 저항 매물은 너무도 빈약하여 당최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나 들었던 20년째 삼성전자를 사모으는 택시 기사와 같은 사람들은 전설에나 존재할 뿐 제가 예로 들었던 전설 속의 맛있는 주막집일 뿐입니다. 현재는 존재하지도 않는 저항과 지지를 그대로 적용하는 우를 저질렀고, 또 불필요하게 기간값을 크게 봄으로써 실제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분석해야 할 현재 주가 주변의 거래량들이 과거의 아무런 필요도 없는 거래량들의 상대 크기에 밀려서 막대의 크기가 작게 왜곡되는 부가적인 단점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또 기간값에 대한 기준을 못 잡으면서 연계된 매물대의 단점으로 기간값을 늘리고 줄일 때마다 매물대 막대 값이 시시각각 변하여서 무엇을 기준으로 적용할지 애매하다는 점을 들면서 기간값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는 결국 알아서들 하라는 애매모호한 결론으로 마무리 짓는 강의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단점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결국 매수 매도에 적용하라고 만든 강의라면 매매자들의 심리와 시장 원리, 매물대 외 차트 전반적인 부분들을 종합하고 연구하여서 가능한 결론을 내어 전달하는 것이 최소한 매매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주식인의 시각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8에서 9만원대에서 물려서 본전이 오기를 기다리는 집단과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바닥을 딛고 결국 우상향할 것이라는 저점 매수의 타이밍을 노리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점 매수를 노리기 위해서 많은 대량 거래가 있는 지지로서의 매물대를 찾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부터가 맞지 않는 전제라는 겁니다. 저점 지지라는 것이 이미 많은 물건을 매집한 사람들이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매수가 부근을 지켜내기 위해 가격 방어를 하거나 더 많은 물건을 사들이기 위해서 해당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할 때 사여갔던 많은 양의 매물만을 지지의 의미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떠난 사람은 진작 떠났고
현재의 가격에 주주들은 자포자기가 되어 방치를 한 상황에서 더 이상 매도는 주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매도의 주체가 사라졌고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시장에 물건은 많이 나오지도 않고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싶지도 않는 바, 현재 삼성전자는 매물은 적지만 가격은 방어가 되어서 바닥을 딛고 오르는 타이밍을 재고 있다고 심리적인 요인, 시장 원리, 가치적인 판단도 종합적으로 하여야지 꼭 매물대 차트를 켰다고 매물대에 신경이 곤두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우영우에서의 대사처럼 몸무게가 22톤인 향고래가 500kg의 대왕 오징어를 먹고 1.3톤짜리 알을 낳았다면 이 암컷 향고래의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 될까라고 묻는 질문에서 온 신경이 좁아졌어. 향고래의 몸무게를 맞추는 것처럼 매물대만 보려는 지엽적인 산수 계산을 할 것이 아니라 고래가 포유류인데 알을 왜 놓냐라고 말해야 정답인 것처럼 다양한 요소들을 균형 있게 해석하면서 그 안에서 추가적으로 매물대가 주는 의미를 덧보태어야지 어떤 지표든 그 본질을 놓치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매물대 차트 적용과 해석상의 주의점,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론과 심리적인 부분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곧이어 준비 중인 영상에서는 매물대 차트를 바르게 활용한 예시를 실전 종목 차트를 이용하여 다루드릴 예정이며 하락세의 종목을 저점 매수할 때의 활용법과 이미 상승세를 강하게 이어나가는 종목의 안전한 매수를 할 때의 활용법으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매물대 차트의 바른 이론 정립과 활용에 도움되시어 많은 수익 거둘 수 있는 주식 매매에 힘을 드리기 위해서 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차트 분석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